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48세 이혼녀가 제게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산속 펜션에서 아무도 모르게 벌어진 광란의 밤이었죠. 한 번 더 미칠 때까지 해주세요. 50세에 이런 소리를 들을 줄 몰랐거든요. 새벽까지 이어진 그 뜨거운 밤의 기억. 하지만 이 모든 미친 사랑에는 뜨거운 시작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한 달간의 기록입니다. 48세 이혼녀와 50세 중년 남성. 산속 펜션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만남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준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서울 중견기업 부장으로 15년을 일하며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아내와의 끝없는 갈등, 매일 밤 술로 하루를 마감하고 새벽에 악몽에 깨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휴식이 필요해요. 최소 한 달은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완전히 고립된 곳,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는 곳. 그렇게 발견한 것이 강원도 산속의 작은 펜션 산들바람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3시간.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올라가니 정말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30분은 걸리는 완전한 오지. 이 정도면 충분히 숨을 수 있겠군. 내비게이션도 신호가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간신히 한 칸 정도의 신호만 잡혔습니다. 드디어 작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산들바람 펜션 200M. 마지막 커브를 돌자 아담한 2층 목조주택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고 펜션은 마치 숲속에 홀로 떠있는 섬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균형 잡힌 몸매, 성숙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자연스럽게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이시죠? 목소리도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쓸쓸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사람의 그런 쓸쓸함. 네, 준호입니다. 한 달 정도 머물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랜만에 장기 투숙객이네요. 저는 이곳 사장 서연이라고 해요.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 뭔가 애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녀의 손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 초가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짐이 많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서연 씨가 자연스럽게 제 짐 하나를 들어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거실에는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방은 2층이에요. 제일 좋은 방으로 준비해뒀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균형 잡힌 체형, 짐을 들고도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48세라고 했던가? 정말 믿기지 않는데. 2층 복도 끝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산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있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저녁 식사는 7시에 1층 식당에서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손님들은 없나요? 서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즌이 아니라서 사실상 손님은 준호 씨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산속에서 저 아름다운 여성과 둘만 있게 된다는 생각.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시 정각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 앉으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서연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왠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네요. 요리 솜씨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혼자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아내는 요리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이혼하고 여기서 펜션을 시작했거든요. 역시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쓸쓸한 눈빛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 막 이혼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렇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서연 씨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눈빛. 이혼 사유가 괜찮으시면 여쭤봐도 될까요? 성격 차이요. 그리고 외로움이요. 서연 씨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일만 했어요. 집에는 거의 안 들어왔죠. 들어와도 말이 없었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죠. 우리는 이미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이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3년 전부터였다고 하더군요. 직장 동료랑 제가 일에만 매달려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서연 씨가 제 손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까 악수할 때와는 달리 그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식사 후 서연 씨가 제안했습니다. 준호 씨, 산책 좀 하시겠어요? 밤에 이 숲길이 참 좋거든요. 네, 좋죠. 우리는 펜션 뒤편의 작은 숲길을 걸었습니다. 9월 초가을 밤 공기는 선선했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죠. 그러게요. 여기 온 후에 처음 봤어요. 걸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서연 씨는 원래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다고. 왜 하필 이런 산속까지 오셨어요? 사람들이 싫어졌어요.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죠.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 특히 밤에는. 서연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인생이 이게 맞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시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서연 씨의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정한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 8시 서연 씨가 직접 차려주는 아침 식사, 따뜻한 된장국과 계란말이, 그리고 갓 구운 생선.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을 잤습니다. 낮 시간에는 각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주로 산책을 하거나 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서연 씨는 펜션을 관리하거나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함께하는 저녁 식사. 매일 메뉴가 달랐습니다. 불고기, 김치찌개, 갈비찜, 삼계탕. 서연 씨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먹었는데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요리하는 보람이 있어요. 식사 후에는 거실에서 차 한 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와 안부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서연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서연 씨의 작은 비명.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연 씨가 높은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려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발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에서 그녀를 받쳐줬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순간 우리 몸이 완전히 닿았습니다. 내 가슴에 서연 씨의 등이 밀착되고 내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서연 씨의 부드러운 몸에 감촉,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3년간 억눌렀던 남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도 숨이 가빠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 얼굴이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10cm도 채 되지 않는 거리. 그 순간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뭔가 전기 같은 게 흘렀습니다. 서연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황급히 몸을 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서연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대화도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식사 중에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서연 씨가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 때마다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준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릴 때 그녀의 시선이 제 팔뚝에 머물렀습니다. 준호 씨, 운동하세요? 예전에 헬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체격이 좋으시네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 산책도 함께 하게 되었고, 낮에도 거실에서 함께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그날따라 서연 씨가 평소보다 차림이 달랐습니다. 살짝 파인 블라우스에 청바지 대신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풀어내렸습니다.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아니요. 그냥 기분 전환으로요. 하지만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은 와인 한 잔 어때요? 와인이요? 가끔 혼자 마시곤 했는데 오늘은 함께 드시면 어떨까 해서요. 좋죠. 서연 씨가 지하 창고에서 와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와인이에요. 결혼 10주년 때 남편이 사준 건데 한 번도 안 땄어요. 와인을 따르는 서연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깼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 씨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눈빛에 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많이 외로워요. 특히 밤에는. 저도요.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와는 마지막 1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1년이요? 저는 5년이에요. 서연 씨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5년이나요? 남편이 집에 거의 안 들어왔으니까요. 들어와도 그런 쪽엔 관심이 없었어요. 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가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단순한 심리적 외로움만이 아니라는 것도. 와인 한 병이 비었습니다. 한 병 더 딸까요? 네, 좋아요. 두 번째 병이 열렸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면서 대화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이상형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글쎄요. 예전에는 젊고 예쁜 여자를 좋아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달라졌어요? 성숙한 여자가 좋아요. 인생에 깊이가 있는 서연 씨 같은. 이 말을 하는 순간 서연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 같은요? 네. 서연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50세 남자가 48세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연 씨는 20대보다 더 아름다워요. 서연 씨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어요. 남편이 바보였네요.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놔두고. 준호 씨, 서연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휴식하러 온 게 아니라 서연 씨 때문에 머물고 있어요. 정말요? 네. 매일 아침 서연 씨를 보는 게 기다려져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서연 씨 생각을 해요. 서연 씨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요. 2년 만에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이렇게 기다리는 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실의 작은 램프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준호 씨. 네.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 다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열흘째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침 인사를 나눌 때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포옹이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포옹의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서연 씨 생각하면서 잤어요. 저도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낮 시간에도 자주 손을 잡았습니다. 산책할 때, 거실에서 영화를 볼 때, 그냥 이야기를 나눌 때,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주째 되던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의 비는 도시와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은은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좋아요.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왜요? 더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요. 세상이 우리 둘만 남겨둔 것 같잖아요. 서연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제 심장은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네.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준호 씨 심장 소리 들려요. 들리세요? 네. 빠르게 뛰고 있어요. 서연 씨 때문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 심장도 들어보세요. 서연 씨가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블라우스 위로 전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 정말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뛰네요. 준호 씨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운 거리,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서연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서연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연 씨의 손이 제 목덜미를 감쌌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키스를 했을까요? 숨이 가빠져서야 우리는 입술을 뗐습니다. 준호 씨, 네, 처음이에요. 이렇게 떨리는 거. 저도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열렬하게.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포옹과 함께 키스로 인사했습니다. 잘 잤어요? 네, 당신 생각하면서요. 저도요, 여보. 여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낮 시간에도 자주 껴안았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서연 씨를 뒤에서 안으면 그녀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방해하지 마요. 요리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정말 심술쟁이네요. 하지만 서연 씨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몸을 기댔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지고 길어졌습니다. 준호 씨, 이러다가 뭐요? 참기 힘들어요. 저도요. 하지만 천천히 가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서연 씨가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연 씨, 눈이 엄청 왔어요. 아침부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폭설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얼마 만의 눈이에요? 서연 씨가 놀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펜션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준호 씨, 큰일 났어요. 도로가 완전히 막혔대요. 정말요? 네,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최소 이틀은 복구가 안 된대요. 그럼 우리 여기 갇힌 거예요? 그런 셈이죠. 괜찮으시겠어요? 서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사실 저는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서연 씨와 단둘이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데요? 정말요? 네. 서연 씨랑 단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연 씨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에요? 그런가 봐요. 폭설 때문에 암흑이 펜션을 뒤덮었습니다. 손전등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가져올게요. 서연 씨가 손전등을 들고 왔습니다. 한전에 전화해 봤는데 복구까지 며칠 걸릴 수도 있대요. 며칠이요? 네, 산속이라 복구 작업이 어렵대요. 그럼 난방은 어떻게 해요? 벽난로라도 켜야겠어요. 안 그러면 얼어 죽겠어요. 서연 씨가 거실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이것밖에 없네요.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로맨틱한데요. 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서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준호 씨, 사실은요. 네. 1층은 벽난로가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데 2층은 정말 추워요. 보일러가 안 되니까. 그렇겠네요. 준호 씨 방은 특히 북쪽이라 더 추울 거예요. 서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해가 지자 2층은 급격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저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서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춥긴 한데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춥죠? 제 방도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보일러가 언제 고쳐질까요? 수리 기사한테 전화했는데 이 날씨에는 올 수가 없대요. 도로가 막혀서. 그럼 어떻게 해요? 서연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제 방은 거실 바로 옆이라 벽난로 열기가 조금은 들어와요. 그나마 따뜻한 편이에요. 그래요? 오늘 밤은 제 방에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얼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추위 때문이니까요. 서연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이불 가져갈게요. 아니에요. 제 방에 충분히 있어요. 서연 씨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제 방보다는 따뜻했습니다. 벽난로의 열기가 어느 정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추웠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잘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하지만 침대가 크니까 함께 써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잠만 자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잠만 잘 수 없다는 것을. 침대는 더블 사이즈였습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적당한 크기.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침대 한쪽 끝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서연 씨도 반대편에 누웠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추우세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그럼 더 가까이 와요.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야죠. 서연 씨가 이렇게 말하며 제게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거의 닿을 정도였습니다. 서연 씨, 네, 너무 가까워요. 춥잖아요. 더 가까이 와요. 그 순간 서연 씨가 제 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8세 여성의 부드럽고 따뜻한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좀 따뜻하네요. 하지만 따뜻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의 은은한 향수 냄새, 부드러운 피부의 촉감, 한 달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욕망이 한순간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떨리고 있어요. 서연 씨도 제 품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준호 씨, 네, 자고 있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와요. 저도요. 또 한참의 침묵. 준호 씨,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뭐가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서연 씨의 고백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한 달 동안,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준호 씨, 서연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요. 서연 씨가 제 가슴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48세 여성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 정말 괜찮을까요? 네. 오늘은 참지 말아요. 그 순간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잃었어요. 한 달간 쌓인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제가 서연 씨를 조심스럽게 안았을 때 그녀가 작게 숨을 냈어요. 아, 준호 씨 따뜻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추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죠. 서연 씨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요? 이 나이에도 더 아름다워요. 성숙한 여성의 아름다움이에요. 서연 씨의 몸은 48세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고 아름다웠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몸매 관리를 한 결과였죠. 준호 씨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서연 씨가 놀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50세에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무서워요. 하지만 좋아요. 천천히 할게요. 아프면 말해요. 괜찮아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48세와 50세 산속에서 만난 금지된 사랑이었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도요.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새벽 4시쯤 잠시 쉬고 있는데 서연 씨가 다시 말했어요. 준호 씨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서연 씨 2년 동안 참았던 게 한 번에 안 풀려요. 미칠 때까지 해주세요. 50세에 이런 요구를 받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었죠. 정말 괜찮아요. 네, 오늘 밤만큼은 미쳐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탐닉했어요. 산속 펜션에서 벌어진 광란의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젯밤 꿈만 같았어요. 저도요. 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죠. 서연 씨가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보일러 수리 기사가 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리를 며칠 더 미뤄달라고 했죠. 왜요? 추우실 텐데. 괜찮아요. 벽난로가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이 상황이 끝나는 게
아쉬웠어요. 핑계가 사라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서연 씨 방에서 함께 잤어요. 이번에는 추위 핑계가 아니라 서로가 원해서였죠. 준호 씨 오늘은 더 천천히 해요. 어제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충분히 시간을 가져요. 그날 밤은 어제보다 더 깊고 더 천천히 느꼈습니다. 서로의 몸을 자세히 탐구하며 즐겼죠. 서연 씨 여기가 좋아요. 네, 거기 너무 좋아요. 준호 씨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48세 이혼녀의 테크닉은 정말 놀라웠어요. 경험이 풍부한 성숙한 여성의 손길이었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자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져요. 준호 씨도 정말 대단해요. 하룻밤에 3번이나 50세 맞아요. 이런 칭찬을 들으니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서연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요. 당신을 보면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우리는 매일 밤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낮에는 평범한 사장님과 손님, 밤에는 뜨거운 연인이었죠. 3일째 되던 날 서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준호 씨 오늘은 거실에서 해봐요. 거실에서요. 벽난로 앞에서 로맨틱하지 않을까요? 누가 볼까봐 걱정되는데 여기는 우리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그날 밤 벽난로 앞에서의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타오르는 불길을 배경으로 한 뜨거운 사랑이었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저도요, 정말 야해요. 누가 들어올까봐 떨리면서도 더 흥미지네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서로의 몸을 완전히 알게 되었죠. 준호 씨, 제가 너무 적극적인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전혀요. 오히려 그런 서연 씨가 더 매력적이에요. 2년 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밤이 기다려져요. 보일러가 고쳐진 후에도 우리는 함께 잠을 잤어요. 이제는 핑계가 필요 없었거든요. 다른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겨울에는 거의 안 와요. 봄까지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매일 밤에 만남은 우리 일장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모르는 펜션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낮에는 정중한 사장님과 손님인데, 밤에는 이렇게 뜨거운 연인이 되다니, 이런 이중생활도 스릴 있고 좋네요. 어느 날 아침 서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준호 씨, 아예 여기서 살면 어때요? 여기서요. 여기서 저와 함께 펜션을 운영해요.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서울에서의 삶과 여기서의 삶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매일 밤 준호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니 저도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결국 저는 서울 직장을 정리하고 펜션에 남기로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공동 운영자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매일 밤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48세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50세에 이런 열정이 남아있을 줄도 몰랐고요. 3개월 후 우리는 사실관계를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동업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부부였죠. 손님들은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사이인 줄 모르겠어요. 낮에는 정중하게 대화하고 밤에는 미쳐요. 정말로 지금도 우리는 매일 밤 뜨겁게 사랑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사랑이에요. 매일 밤이 신혼여행 같아요. 저도요, 이런 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48세와 50세의 사랑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어요. 지금 산들바람 펜션은 커플들에게 인기 있는 로맨틱 펜션으로 유명해졌어요. 우리의 뜨거운 사랑이 펜션에도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사장님 부부 보니까 저희도 더 사랑하고 싶어져요. 젊은 커플들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뿌듯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러게요. 우리 사랑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매일 밤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사랑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식지 않는 열정이에요. 오늘도 미칠 준비됐어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밤도 새벽까지 당연하죠.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요. 이것이 48세 이혼녀와 50세 중년남이 산속 펜션에서 만난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만의 비밀스럽고 뜨거운 사랑이에요. 구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